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눕이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신용복 옥중서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편지가 다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또 그런 뜻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와 마음이 그림처럼 곱게 나타나는, 그래서 몇 줄만으로도 인생의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 있지요. 자신의 젊은 날의 대부분의 삶을 감옥에서 보내신 신용복 선생님, 우리 시대의 고뇌와 양심이라고 불린 이분의 편지글들. 여름 징역살이 개수님께,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대상과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서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인성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던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노염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조석의 추량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 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사했던 귀휴 일주일의 일들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마 한 장의 명함판 사진으로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8월 28일. 욕설의 리얼리즘 개수님께, 교도소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욕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실로 흐드러진 욕설의 잔치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도 징역 초기에는 욕설을 듣는 방법이 너무 고지식하여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고지곧대로 상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궁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방면에서도 어느덧 이력이 나서 한 알의 당의정을 삼키듯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욕설은 어떤 비상한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 밖으로 돌출하는, 이를테면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싸고 후진 해소 방법이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 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음이 사실입니다. 징역의 현장인 이곳이 곧 욕설의 산지이며 욕설의 시장인 까닭도 그런데 연유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욕설은 이미 욕설이 아닙니다. 기쁨이나 반가움마저도 일단 욕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감정의 비상함이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시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반가운 인사를 욕설로 대신해 오던 서민들의 전통에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욕설이나 은어에 담겨 있는 뛰어난 언어 감각에 탐복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멋지게 들어맞는 비유나 풍자라든가 극단적인 표현에 치우친 방만한 것이 아니라 약간 못 미친 듯한 선에서 용케 억제됨으로써 오히려 예리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은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사물과 여러 개의 사물이 연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과 여러 개의 사건이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태 등으로 상황을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욕설은 대체로 높은 단계인 사건 또는 사태에 관한 개념화이며 이 개념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고도의 의식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사실적 인식을 기초로 하면서 예리한 풍자와 골개의 구조를 갖는 욕설에서 인텔리들의 추상적 언어 유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적나라한 리얼리즘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설에 동원되는 화제와 비유로부터 시제와 인정, 풍물에 대한 뜸뜬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버섯이 아무리 곱다 한들 화분에 떠서 기르지 않듯이 욕설이 그 속에 아무리 뛰어난 예능을 담고 있다 한들 그것은 기실, 응달의 산물이며 불행의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82년 6월 8일 나이테 형수님께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햇볕 한 줌 챙겨줄 단 한 개의 잎새도 없이 동토에 발목 받고 풍설에 팔 벌리고 서서도 나무는 팔뚝을, 가슴을, 그리고 내년의 봄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형님, 우용이 주용이 밝고 기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옥바라지 감사드립니다. 1984년 12월 28일 함께 맞는 비, 형수님께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받은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고 도리어 그 아프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기가 엇갈려 일어난 실패의 사소한 예에 불과하지만 남을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큰 것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함께 징역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접견도 서신도 영치금도 없이 받은 징역을 춥게 살면서도 비누 한 장, 칫솔 한 개라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은 모르는 좁은 속을 핀잔하기도 하고 가난이 만들어 놓은 삐뚤어진 심사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단 한 개의 창문도 열지 않은 어두운 마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고집이 과연 좁고 빗들고 어두운 마음의 소치인가? 우리는 공정한 논의를 위하여서 카메라를 반대편, 즉 베푸는 자의 얼굴에도 초점을 맞추어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칫솔 한 개를 베푸는 마음도 그 내심을 들추어 보면 실상 여러 가지의 동기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겪어서 압니다. 이를테면 그 대가를 다른 것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상략적인 동기가 있는가 하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수혜자 측의 호의나 협조를 얻거나 그의 비판이나 저항을 둔화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 그의 추종이나 굴종을 확보함으로써 자기의 신장을 도모하는 정략적인 동기도 있으며 또 시혜자라는 정신적 우월감을 즐기는 향락적인 동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나오는 도움은 자선이라는 극히 선량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조금도 선량한 것이 못됩니다. 도움을 받는 쪽이 감수해야 하는 주체성의 침해와 정신적 저상이 그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자기의 볼일만 챙겨가는 처사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적 주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환경이나 방편으로 삼는 비정한 위선입니다. 이러한 것에 비하여 매우 순수한 것으로 알려진 동정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측은지심의 발로로서 고래의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인정주의의 한계를 가지며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위무하려는 도피주의의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은 동정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하는 자의 시점에서 자신을 조감케 함으로써 탈기와 위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 점에서 동정은 공감의 제1보라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감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값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부단히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진역 속에서 제게도 저의 호의가 거부당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비좁은 마음을 탓하기도 하였지만 순수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저의를 뒤늦게 깨닫고는 스스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고집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주체성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간의 물질적 수혜에 비해서 자신의 처지를 개척해 나가는데 대개의 경우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뿐이며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 도우는 일을 도울 수 있음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아라공의 식구를 좋아합니다. 돕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됩니다. 1983년 3월 29일 선생님의 이 서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정수리를 찌르는 뼈아픈 일침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자기성찰의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이 책이 한 인간의 반듯한 초상이며 동시에 한 시대의 초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그리고 반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위대함, 아름다운 정신을 읽고 싶은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